안녕하세요, 은상고 학생 여러분. 졸업생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인터뷰.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주인공으로 아주 멋있는 선배님을 모셨는데요.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6년도 운상고 졸업생 백선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전자공학과 지망생분들의 로망의 학교라고 들었는데 실제 대학교 캠퍼스 생활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캠퍼스 로망 이루어지셨나요? 네, 캠퍼스 로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MT나 CC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친구들과 재밌게 잘 다녀왔고 CC도 한번 해본 적은 있었는데 그 이상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전자공학과생이시라니 제가 학생이면 좀 가제하다가 죽어나갈 것 같은데요. 역시 대학교와 고등학교는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은데 그렇다면 졸업하신 선배님의 입장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아마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자유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가 좀 제한됐던 반면에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억압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해나가기 때문에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좀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배님의 고등학교 생활은 어떠셨을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선배님의 운상고 재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우 선배님께서는 운상고 재학생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학교 급훈이라던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좀 모범생이었다고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성적은 좋게 받지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수업 내용은 귀담아 듣고 항상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교복 같은 경우에도 빼놓지 않고 맨날 착용했던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모범적인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전공도 전자공학과를 선택하셨는데 공학은 또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전자공학과에 가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경기 이론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 강사분이 저희를 되게 재밌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강의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전기나 아니면 혹은 전자 같은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하이라이트, 본격적인 입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수식카드 6장, 혹시 어디 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높은 순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건국대, 아주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 다음에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인천대를 썼고요. 아쉽게도 이제 건국대라던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불합이 떴고 아주대와 인하대, 나머지 대학교들이 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주대학교가 픽한 선배님의 공부법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후배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선배님만의 내신 공부법이 있을까요? 네, 내신 공부법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1개월 전에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 종합부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활동들을 한다면은 1개월 전부터는 공부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수학이나 과학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국어나 영어 등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학종으로 지원하셔서 자소서나 면접 준비할 때가 가장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면접 준비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꼽자면은 아마 모의 면접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 모의 면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본도 작성을 해보고 생기부도 정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막상 선생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려고 하니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생기부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기부는 양보다 질, 다시 말해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생기부 잘 채우는 선배님만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네, 생기부를 잘 채우는 꿀팁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사회 주요 이슈를 갖다가 생기부에 적용하는 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SKT 유심칩 해킹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킹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보안 취약점은 무엇인지 유심히 정보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조사를 하였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공지능 기초에서는 국내 통신사 해킹 사태를 바탕으로 공격 유형별 최적의 방어 수단을 도출해내고자 가장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찾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상고가 학생 주도적인 활동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운상고 다니면서 아 진짜 이것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기부에 좋은 활동이 있을까요?
네, 생기부의 좋은 활동은 운상고의 꽃이자 이제 생기부의 클라이맥스인 공명 프로젝트라고 될 수 있겠는데요. 공명 프로젝트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활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카메라로 질병 같은 거를 찍은 뒤에 어떤 약이 알맞은 약이 나올 수 있도록 약 자판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약 자판기를 만든 게 면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였고 면접을 통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이제 학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전자공학과가 정확히 뭘 배우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전자공학과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먼저 전자공학과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통신이나 아니면 이제 코딩 쪽으로도 분야가 되게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 중에서 아직 뭐 할지 선택은 하지 못하였고 2학년 때 전공 수업을 듣고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자공학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자면 먼저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쪽에도 많이 취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말해주는 전자공학과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자공학과의 장점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자면 먼저 취업 후 진로 분야가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가능성이 밝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의 취직도 가능하며 반도체나 코딩 등 분야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과제량이 되게 많다는 것인데요. 실험 보고서를 일주일에 4개 정도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범위라던가 아니면 양도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자공학과는 과제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촬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Q&A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상고 졸업생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코너를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저희가 선배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 중에 고민 중인데 둘의 차이점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 전기를 먼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콘센트를 수리하는 것은 전기공학과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공학과인데요.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하나의 신호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나 통신 등의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전자공학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공대생도 과제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사용하시나요? 네, 이거는 근데 공대생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대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제를 전부 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료를 조사하거나 혹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좀 유용한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혹시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 물화생지 중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물리와 화학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전자공학과의 필수 과목을 찾아보니 물리와 화학이 필수 과목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전자공학과를 희망하시는 분 중에 물리나 화학을 못해가지고 이제 포기하시려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못하더라도 일단 한번 배워보는 게 대학교에서는 되게 좋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어차피 한번 물리와 화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를 가게 될 거라면 물리와 화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선배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인터뷰와 함께하며 세 번째 주인공으로 활약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랜만에 이렇게 운상고를 오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오랜만에 선생님들 또한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운상고를 다니실 후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캠퍼스 생활과 그 이후의 앞날에도 행복한 꽃길만 가득하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여름방학을 앞둔 운상고 학생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열정을 불어넣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영상 본문에 기재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저희 운상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오늘 출연해주신 선우 선배님을 비롯해 다양한 학과에 진학한 선배님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상고 학생 여러분, 운터뷰 시리즈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름방학이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들께 이번 인터뷰가 명쾌한 해답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나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다면 운상고 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저희 운상고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이후에 업로드될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터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승연, 박하율, 이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